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천 물류창고 참사 현장에서 현재 2차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홍화승입니다. 네. 교수님 현재 이천 물류창고에서 어제에 이어서 2차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네. 발화원, 그 불꽃은 어떤 불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이냐, 아니면 뭐 전기 스파크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담배꽁초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1차 현장 감식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재 직후다 보니까 정확한 발화 지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현장 감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하 2층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잔해물이 쌓여 있어서 이것을 일일이 덜추어내고 진입을 해야 되고, 또한 건물이 붕괴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까지 고려하면서 감식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제 폐허처럼 변해 버렸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이제 발화 지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발화 지점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전기 차단기의 상태를 일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기 차단기가 온돼 있느냐, 오프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발화 지점, 또 화재 원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선이라면 전선의 용단, 전선이 어떻게 녹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 합선이냐 누전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스를 사용하는 용접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면 가스 밸브가 열려져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이번 물류창고 화재를 통해서 이제 3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미처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희생된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하 2층에서 일단은 발화로 추정하고 있고, 네. 지하 2층에서 발화가 됐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위층으로 화재나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네.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가 많이 컸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레탄 폼이라든가 이런 화재 연소 속도가 빠른 이런 물질들이 많이 공사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레탄 폼과 더불어 샌드위치 패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화재가 번지고, 또한 유독가스 또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했고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이제 건물 지하 2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조사가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지하 2층에서 이제 용접 작업과 함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과 함께 이제 우레탄 폼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화재가 발생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연물은 현재 추정하기에는 유전기, 그러니까 가연성 전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공기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이 점화원, 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화재가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쉽게 폭발로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그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발생하기 위한, 폭발이 네,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가연성 전기가 있고 공기만 두 가지만 있더라도 화재나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때 용단 작업, 용접 작업을 동시에 행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현재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이제 구체적인
그 사고 원인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수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이 난 이천 그 창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공된 그 창고는 아니거든요. 이제 마무리 공사, 이제 완공 전에 마무리 공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작업, 그러니까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그 국민들의 그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지 네, 않았습니까? 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식당을 자제하고 어떤 물건을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사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류 창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 물류 창고를 완공해야 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물류 창고를 제때 완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그 이후부터는 뭐 페널티를 상당히 많이 물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되고, 또한 안전에도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뭐 지연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이 얘기 듣기로는 뭐 몇 천만 원인가 일일 지연 배상금을 물도록 그렇게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또 그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우레탄 폼과 이제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이제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이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그 재료들이, 건축 자재들이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격이 네, 저렴하죠. 두 번째, 시공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그 큰 장점 때문에 사실 우레탄 폼이라든가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의 문제는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화재 확산 속도도 빠르고, 또 유독가스도 뭐 목재에 비해서 뭐 수십 배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가격과 성능이 일단 현장에서 우선시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도 뭐 네, 난연 우레탄 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샌드위치 패널도 사실은 2014년부터는 기존 스티로폼을 사용하다가 이제 난연 스티로폼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또 난연 스티로폼 중에서도 이 가짜들이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올바른 제대로 된 난연 스티로폼을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화재라든가 이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우리가 강화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샌드위치 패널을 아무리 난연성이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예,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은 우리가 그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재료로 금지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앞서 박소정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12년 전이죠. 2008년도에도 이제 이번 참사와 비슷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화재 위험 심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화재 폭발 위험을 당국이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네,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조건만 예를 들어서 불티라든가 이런 뭐 우레탄폼 작업 시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이번 화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감시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